원내대표는 눈치 싸움 끝에 이제 슬슬 후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관련돼서는 사실 좀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죠. 당대표 도전 의사를 가진 인사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는 좀 대조적인데 그게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글쎄요, 이게 그 당대표도요, 사실은 이 전대 룰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대 룰, 즉 당원 100% 전대였다면 네. 후보 거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비윤 후보들은 거의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 내의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니까 한 분, 두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일부 조정한다, 뭐 네. 100%인데 뭐 30이든 50이든 뭐 일부 조정한다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뭐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한두 명 이제 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독배예요. 쉬운 자리 아닙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숨에 대선 주자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바뀌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컨트롤하면서 거대 야당과 또 대화와 협치도 해야 돼요. 이거 쉬운 미션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못하고 있고 지금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거를 갖다가 여당 대표가 앞으로 해나간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굉장히 성과도 클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지금 이제 소위 잠룡으로 지금 현재 그 광역단체장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는 뭔가 이제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는 건데 예. 그래서 전대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제로 이분들이 다 출마할지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신 100%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좀 달랐죠. 국민 여론과. 하지만 국민 여론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의 이름이 좀 슬슬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17.4 나경원, 원희룡 14.1, 윤상현 6.5 순이고 글쎄요. 룰이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좀 힘을 받을까요? 룰이 바뀌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뭐 인지도는 있습니다만 예. 그 대중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 인지도를 자신의 지지로 끌어와서 이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이야라고 하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는 거는 상당히 좀 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만약 본인의 세가 명확하고 이번에 나가면 친윤 비토와 함께 본인이 좀 이 당정 관계를 좀 새롭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나설 법도 한데 이걸 주저하는 이유는 아마도 당내의 이른바 찐윤 혹은 보수적 적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다수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본인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군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당내 우군이 예. 이제 비교적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당내 우군 가장 큰 우군 중에 한 명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미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비윤이 설 자리가 좀 그만큼 좀 적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오는 적어도 당 대표는 용산의 벽과 이 여의도의 벽 사이에 끼어서 정말로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그러면 당 대표의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를 과연 채울지도 문제고 그 2년 임기 동안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력, 선거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근본적인 계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산에 눈치 보고 용산에 눌리고 또 당내에서는 비토와 비판에 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나경원, 뭐 원희룡 뭐 어느 분이 나와도 사실은 본인들이 흔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을 전제해야 되고 이 당이 살아나려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적어도 용산과는 완벽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 대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살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희룡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이재명을 잡겠다고 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원희룡에게 남은 것은 과거에는 이재명을 저격했던 일타 강사였다면 지금은 윤석열을 실드치는 윤석열의 방패로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원희룡도
결국 친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넘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 김대한 평론가 고맙습니다.